조계종 대표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전통문화공약에 충실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과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천년고찰 법흥사절터에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찬란했던 전통 불교문화를 이어온 장인들의 숨결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어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쌍계 총림 쌍계사가 보살계 수계법회와 고산 대종사 유지를 담은 감로수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될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보적 역사서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불교정책 관련 대표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전통문화 공약에 충실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인수위 측은 앞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불교정책을 다듬는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일 스님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중앙종회 의원 성광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법원 스님으로 구성된 조계종 대표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불교계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단은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등과 만나 전통사찰 관련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감면, 국립공원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약속한 불교 정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며 불교계 요구사항이 국정과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공약 담은 거하고 종단도 요구했던 거하고 잘 담아서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나 실행과제나 이런 데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양측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불교 공약 특위는 또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등 민주당이 발의한 9개 불교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초 새 정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국정과제에 불교 관련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담길지 불교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천년고찰 법흥사 절터에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은 기획실장 겸 대변인 법원 스님의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수현 수석과 김현모 청장이 비지정 불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박 수석은 해명 과정에서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혔고 김 청장은 초석이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말해 문 대통령 내외의 법흥사 초석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민족의 문화유산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 보존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 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지정과 등록 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찬란했던 전통 불교문화를 이어온 장인들의 숨결을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드문 자리이기도 한데요. 한국 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의 꽃을 행사장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창호장 이종원 작가의 모란 꽃살문, 4월에 피는 홍자색의 살구꽃 무더기가 나무 창호에 앉았습니다. 단청장 전연호 작가의
하동칠불도, 그에게 단청은 화두입니다. 2022 불교문화 엑스포의 메인 주제진 테마는 장인의 손 마음에 이르는 창문으로 주름패인 장인의 손이 빚어낸 우리 예술의 극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 산업전과 기획전은 불교 콘텐츠의 종합 전시공간, 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의식, 문화산업, 차, IT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통문화와 공예, 예술이 한데 모였습니다. 맥진, 그리고 추나, 또 한방 약차,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관련해서 오일 마사지, 또 각종 테라피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탁본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연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경집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조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기 위해서 호랑이가 이제 어르렁하면서 크잖아요. 그걸 물고 가라고. 생활 속에 녹아든 갖가지 불교 문화가 수천 년 역사가 배인 전통의 멋 속에 묻어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사찰과 해외 7개국의 명상용품을 전시하는 해외 교류전도 눈길을 끕니다. 차 와보니까 웅장하고 참 멋있고 참 좋은데 무엇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유명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알고 나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라 하면 끝나니까.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불교 문화 사업계에는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엑스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 불교 문화의 미래를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가 불기 2556년 이민년 보살계 수계법회를 회양했습니다. 쌍계사는 쌍계 총림 방장을 지낸 고산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감로수 관세음보살과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쌍계 총림 보살계 수계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한 가운데 보행됐습니다. 보살계 해양법회는 정계대하상 덕민스님과 갈마아사리 원어스님, 교수아사리 정인스님을 비롯한 3, 4, 7정 스님들이 정명했습니다. 정계대하상 덕민스님은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에게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설했습니다. 특히 청정하게 계율을 지킬 것과 고산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계를 받고 청정하게 해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세계적인 선도량 우리 쌍계사만큼 이 근본 철저한 본래 면목의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승의 덕을 깔아먹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고 스님의 강양을 공부를 잘 해서 이 도량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날 쌍계사는 보살계 해양과 함께 경내의 감로수 관세음보살 점안식도 봉행했습니다. 쌍계사를 찾는 시민 불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라는 생전 고산 대종사의 유지에 따른 겁니다. 방장 고산대 선생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모셔가지고 감로수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그 물레방아를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대한민국 정원 중에 여기가 최고일 겁니다. 제 이끼가 끼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휴식 공간, 멋진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포교와 전법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쌍계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선차문화 대축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고려 일현 스님이 저술한 국보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될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보적 역사서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고대 신화와 역사, 종교, 생활과 문학 등을 총망라한 민족 정체성의 보고입니다.
부산보모사와 경북군의군은 이 같은 상공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4년 전부터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할 신청 기록물로 상공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학작품을 담은 내방 가사와 지난 2007년 태안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한 태안유류피해 극복 기록물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내방 가사는 남성 중심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한글로 담은 기록유산의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태안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20만 9천여 건은 사상 최악의 유류 유출 사고 발생부터 연인원 123만여 명의 국민 자원봉사까지 서해안의 기적을 담은 재난 기록물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연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등재 심사를 거쳐서 올해 연말 개최될 기록유산 총회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태 지역 목록에는 한국의 편액과 만인의 청원 만인소 그리고 조선왕조 궁중현판 등 3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상공유사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식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우리 고대사의 민족 정체성의 세계 인증이라는 평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전 세계에 알릴 주역인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전 세계 24개국에서 온 외국인 25명, 내국인 5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발대식을 마친 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봉축탑 점등식에 연등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템플라이프와 연등 만들기 체험, 율동 익히기, 플래시몹 등을 통해 사찰과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오는 3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연등회 축제에 참가합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불기 2566년 연등회는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조계사와 종로 거리 등에서 펼쳐집니다. 경북 청도 불교사업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청도군 바르게 살기 공원에서 진행된 점등식은 삼계위와 봉행사, 축사, 발언문, 점등, 탑돌이 등의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청도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지행스님을 비롯한 회원 사찰 스님들과 황영호 청도군수 권항대행 등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만과 탐욕, 성내는 일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솔선하고 법문 듣기를 즐겨하여 진리를 쫓는다면 세상의 즐거움이요 지구촌의 질병과 하마,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청도 불교사업연합회는 다음 달 27일부터 3일간 청도천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유등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천안 지역 대표 수행포교도량 태조산 각원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유등 점등법회를 봉행하며 코로나19 종식 등을 발언했습니다. 점등법회에서 각원사 주지 대원스님은 저수지의 등불이 세상을 맑고 밝게 비추는 자비의 등불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법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각원사 불교대 각 야간 21기 학생과 4부대중 등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각원사는 불법승 3보를 뜻하는 대등 3개와 소원성취를 발언하는 2개의 쌍탑 등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개의 중간 크기 등을 비롯해 12지 신상을 12개의 캐릭터 등으로 장엄해 각원사를 찾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원사가 밝힌 저수지 유등은 새벽 기도 시간인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밤 8시부터 12시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 각원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게 됩니다. 사찰에서 만드는 된장이 건강식인 것은 물론 한결 맛있다고 여겨지는 건 아마도 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제주 삼광사 신행단체 덕희봉사회가 정성껏 만든 된장으로 이상적인 불교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난 봄의 기운이 만발한 제주 삼광사 도량. 삼광사 덕희봉사 회원들이 지난 겨울 매주에 소금물을 넣어 장을 담가 90여일 묵혀두었던 장 가르기가 한창입니다. 장 가르기는 햇볕과 비바람을 맞아 숙성된 장을 꺼내 새롭게 삶은 콩과 메주가루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새로운 장독에 장을 넣어두고 그 위로 다시마를 얹어주면 끝이 나는데요. 여기에 광목천으로 장독을 둘러 1년여 동안 숙성시키면 더 깊은 맛을 내는 장이 됩니다. 메주만 그냥 놔두면 맛이 없기 때문에 메주가루하고 콩 삶은 걸 섞어서 두면은 된장이 맛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맛은 더 진해지는 삼광사의 전통장. 장 가르기 날은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장맛을 되살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삼광사 신도들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집 스님께서 매주 항아리 및 모든 재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화주단이나 문수회나 덕희봉사회는 오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된 분위기 속에 축제의 한마당을 된 것 같습니다. 제주 삼광사의 전통장은 1년 동안 숙성 후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나눔문화 한마당에서 전통장은 제주 지역 소외계층에 보시하고 일부는 제가불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통장 판매 수익금은 지난 2000년 네팔 룸비니 지역 초등학교에 위생 개선을 위해 쓰이는 등 올해도 어린이들의 자비 나눔에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삼소굴의 법인 설립에 이어 된장까지 제주 삼광사는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발언하는 전통 불교의식, 수룡무차 평등제를 봉행했습니다. 법륜사는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행사에는 주지 현암 스님과 신도 조직인 천수천안 관음의 박길숙 회장 등이 참석해 모든 생명의 행복과 안락을 발언했습니다. 올해 법륜사 수룡무차 평등제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위기 등 세계적 재앙을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으로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습니다. 법륜사에서 이렇게 봉양하는 수립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죽음으로 떠도노실 분이시든 다른 데서 생활하다 계시든 아마 이 공덕으로 모두 다 편안해지고 다들 극락왕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용인 법륜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음력 3월 3일 삼진날에 불교의 3대 제의식인 수룡무차 평등제를 열어 부모와 조상 등 모든 인연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하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벌써 8회이기 때문에 후에 50회쯤 됐을 때는 정말 다른 국가에서 원래 하는 거니까 그에 못지않게 좀 여법하게 잘해서 우리 장건우 스님이 살아서 앉아서 오셨다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후배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덜 수 있게끔. 여성 불교 지도자 조직 불교여성개발원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어제 서울 종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우크라이나 한국 유학생 지혜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생 3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성금 모금을 진행해 3,1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강대국의 침략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이기에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남과 같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이랄까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부인 옥사나 포노마렌코 여사는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의미를 한국이 진심으로 알고 있는 나라여서 다행스럽다면서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본다르 다리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러시아 공격으로 초토화된 마리우폴에 가족이 살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수행 포교도량 길상사가 창건 25주년 법회와 서회전을 열어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일산 길상사는 경내 큰 법당에서 주지 보산 스님과 김수경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건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증축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김황섭 서예가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며 서예가 김황섭 거사는 작품 30점을 길상사에 기증했습니다. 불사를 해오면서 오다 보니까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흘러갔습니다. 지역사회의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30주년을 대비해서 길상사는 이번 서회전을 통해 불사 기금을 마련하고 5년 뒤 창건 30주년에는 본격적인 사찰 리모델링과 증축 불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조계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불교 공약이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점검했습니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불교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행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만큼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보존과 전승을 확대하는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